반갑습니다. 교과서 121쪽에 소단원 확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200,2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아래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그리고 표본에 대한 정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표본 평균이 19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먼저 주어진 모집단이 있는데요. 이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이 200이고요.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네요.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었죠. 자, 여기에서 지금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이 뽑혔습니다. 그럼 이 표본의 표본 평균인 x바는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요 자리에 들어갈 거는 x바의 평균인데 이것은 모평균의 평균과 같기 때문에 20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는 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갈 v의 x바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다시 말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의 제곱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루트 표본의 크기가 100, 그 다음에 시그마는 여기 적혀 있죠. 20. 이것의 제곱이 되고요. 계산하면 2의 제곱이 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200이고 분산은 4가 되니까 2의 제곱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이 19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어떻게 했습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Z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X바가 정규 분포 200, 2의 제곱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X바를 Z로 바꾼다는 것은 X바에다가 평균 200을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눈 게 이게 Z가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198에도 200을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눈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표준화되면.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면 P의 Z는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라인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27,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n이라고 뒀을 때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표본에 대한 평균 x바가 이런 확률을 구해보면 0.9876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P의 26에다가 X바의 평균과 분산을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양쪽에 28에다가도 뭔가를 빼고 뭔가를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빼고 뭘 나눠주는지 요거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고요. 27,2의 제곱이고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뽑으면 표본이 생기고 이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이 있고 이것 또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모집단의 모평균과 일치하니까 27로 적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에서 올 때 분산은 공식에 대입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루트 n은 모르니까 그대로 두고요.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가 여기 2인 걸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바에 여기에는 루트 n분의 2의 제곱인 분산을 따른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이 확률을 계산할 때 뭘 빼줘야 됩니까? x바에 대한 평균 27을 다 빼줘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야 되니까 루트 n분의 2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Z로 바뀌어서 표준화 되니까 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Z로 바꿔주면요. P의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1이고요. 루트 n분의 2가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되고요. 요것은 루트 n분의 2의 1이 되니까 2분의 루트 n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z가 되고요.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고 z가 플러스 2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고요. 이것은 대칭성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에서 0 사이 거와 0에서 2분의 루트 n까지 나뉘는데 지금 요거랑 요거랑 대칭이기 때문에 같죠, 확률이. 따라서 이거의 2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2 곱하기 p의 0에서 2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요 확률이 0.9876이라 했으니까 얘가 0.9876이란 말이 되겠죠. 그러면 2를 나눠주면 0에서 z가 2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938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4938 나오는 값을 찾아보면 이것은 0에서 z가 2.5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0.4938인 걸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 n이 2.5가 되어서 루트 n은 5가 되고 따라서 n은 25인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상에서 25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테니스 공의 무게는 이것은 정규 분포 58,0.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요. 테니스 공 무게를 x라고 한다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58에다가 0.5의 제곱을 따른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테니스 공 중에서 25개를 이미 추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표본이 크기가 25인 표본이 뽑혔다는 말이 되고요. 이때 뽑힌 25개의 테니스 공의 무게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 x바에 대해서 요 확률 0.025가 되는 이 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거랑 비슷하죠. 우선 이것을 표준화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x바의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줘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k에다가도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고 이것의 확률이 0.025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z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5니까 표에서 이 확률을 가지는 값은 무엇인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우선 모집단이 이런 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 표본의 크기가 25인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EI,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 5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자리에는 뭐가 적히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을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n은 25니까 루트 25분의 표준 편차는 여기에 0.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이것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5분의 0.5의 제곱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0.1의 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주어진 x바의 평균은 58, 표준 편차는 0.1이라서 여기에 0.1의 제곱으로 분산을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주어진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켜야 되니까 x바와 k에다가 각각 x바의 평균 58과 표준 편차 0.1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두 데이터에다가 x바랑 k에 둘 다 똑같이 x바의 평균이 58을 빼주고요. x바의 표준 편차인 0.1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부분은 z로 바뀌죠. 그럼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산을 좀 해보면요. 10분의 1 곱하기 k-58이 되니까 이것은 10k-580이 되겠죠. 따라서 똑같이 이쪽 부분에 적어주면 10k-58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10K-580이 지금 무엇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요.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0.5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확률이 0.0이 오니까 여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요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 부분의 확률이 0.025가 되는 값이 10K-58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표에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 여기에서 이까지 확률이 0.5에서 0.025를 뺀 값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은 P 0에서 Z가 10K-5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고요. 이것은 반인 0.5에서 이쪽 파란색 부분의 확률인 0.025를 뺀 게 되고요. 이 확률이 계산되면 0.475란 얘기죠. 그러면 요 부분을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 이 값이 무엇인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보면 확률이 0.475 나오는 값은 0에서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0.475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기 위해서는 요거랑 같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10K-580은 1.96인 거를 알 수 있고요. 계산하면 10K는 581.96이니까 K는 58.196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만든 표본 평균을 x바라 하고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y바라고 했을 때 세 확률 변수 x, x바, y바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 그림에서 각각 찾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 x, 모집단은 확률 변수 x이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 10의 10,1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만들어진 거는 x바라고 했고요. 이 x바는 지금 똑같이 표준 분포를 따르겠죠. 그리고 모평균과 똑같은 평균을 가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표준 편차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적으면 되니까 모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n은 4고 시그마는 1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만들어진 것을 y바라고 했습니다. y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요. 그리고 모평균 10을 그대로 평균으로 갖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분산도 찾아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루트 n에서 n이 9일 때니까 요번에 9일 때니까 루트 9분의 모 표준 편차는 1이라고 했죠.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3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오른쪽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x랑 x바랑 y바가 어떤 건지 기억, 니은, 디귿이랑 짝을 지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분포를 파악해 봤더니 평균은 3개 다 똑같죠. 그런데 x는 평균이 10으로서 같지만 표준 편차가 1이라서 분산이 1이 되고요. x바는 평균 10으로서 같고 분산은 4분의 1이 됩니다. y바는 평균이 10이고 9분의 1의 분산을 갖죠. 그러면 분산 정도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분산이 작아지고요. 분산이 작아질수록 퍼져 있는 정도가 작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에 모이니까 분산이 제일 작은 것의 그래프는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요 기역의 그래프가 분산이 제일 작은 게 되겠죠.
그러면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제일 많이 퍼져 있으니까 분산이 제일 큰 거죠. 퍼져 있는 정도가 제일 큰 거예요. 따라서 분산이 제일 큰 값이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산이 제일 큰 값은 얘가 되죠. 따라서 x는 분산이 제일 크기 때문에 디귿의 그래프가 되고요. 분산이 제일 작은 y바의 그래프는 기역이 되고요. 가운데 있는 x바는 니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